최강 시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 미국의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새날이 밝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일성이었고요. 미국의 통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미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우리 얘기로 연결이 되겠지만요. 미국 현지 좀 잠깐 연결해 보죠.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지 시각이 몇 시죠? 지금? 지금 여기 현지 시간으로는 5시입니다. 오후 5시요? 예, 오후 5시. 취임식 한 날 오후 5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취임 일정은 대략 마무리가 됐나요? 방금 전에 예. 현지 시간 4시 드디어 하루 처음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 대통령, 이제 대통령입니다. 12시서부터요. 네. 막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야, 진짜 안도 겨우 지나간 거 아닌가. 굉장히 불안했죠. 네. 예,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는데 저희들도 뉴스로 보니까 워싱턴이 거의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더라고요. 현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이게 왜 그랬나 하면은요. 네. 지난 6일 날 그 별 난리를 쳤잖아요. 네. 그게 뭐 이제 폭도죠. 그러고 나서 나오는 첩보들이, 얘기들이 네. 내부가 이런 폭도들하고 연관돼 있는 그 공권력 요원들이 있는 게 수사에 의해서 자꾸 나왔잖아요. 경찰들이 좀 나왔죠, 그리고 그죠? 예. 그렇죠. 경찰도 있고 전현직 군인들,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 선출된 의회 의원도 지금 3명이 수사받고 있잖아요. 네. 연관이 돼 있다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거를 해야 되니까 이 취임식을 보는 이 저녁의 시민들이 조마조마한 거죠. 그리고 6일 날 워싱턴 안에 들어와서 그 난리를 쳤던 이 인종주의 그 범죄 집단 그 아주 과격한 사람들, 무장한 사람들이 다 돌아가지 않았다. 있다 거기에 남았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3만 명이죠. 경찰 병력 5천 명하고 방위군 2만 5천 명이 들어와가지고 이 워싱턴 DC가 좀 작습니다. 거기에 군인이, 사람이 없는 도시에 무장한 군인이 들어와 있으니까 유령 도시죠. 이런 상황에서 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치러진 겁니다. 겨우 됐죠. 이게 사실 축제 분위기였는데 예년에 보면은 이게 이제 국민들은 TV 화면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그죠? 취임식이 완전 비대면으로 치러진 거죠? 그렇죠. 저도 요번에 참가를 하면 저도 이제 그 초청장도 받고 꽤 가려고 했는데 가봤자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몇 시까지 얼른 와라 그러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죠. 네. 거든 그 전철도 폐쇄가 됐고 자동차 진입하는 것도 그 시간이 아니면 안 되고 그리고 곳곳을 막아놨기 때문에 걸어서만 다니니까 할 수 없어서 못 갔는데 이게 거의 오바마 때 100만 명이 모이고 하하. 이 트럼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서 치러지는 그 내셔널몰이 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뭐 다 보시고서 알겠지만 이번에는 사람 대신 20만 개의 깃발이 날렸습니다. 깃발이 있고 그다음에 단상 있는 데만 한 그 관계자들만 몇 명 모여가지고 네. 이런 그 취임식을 치른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식 참석도 안 하고 마지막까지 이른바 좀 몽리를 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참 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장면들이 발생했는데 네. 아침 8시에 백악관에서 트럼프는 낮 12시까지가 이제 임기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침 8시에 백악관에서 떠나가지고 헬기를 타고서 앤드류 공군기지까지 갑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당선자는 당선된 다음에 어제 처음으로 워싱턴 DC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 추모를 대통령 당선자 부통령 당선자 부부랑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백악관 옆에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 가서 하루를 자는 거죠. 네. 근데 일어나가지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미디어 초점이 가니까 거기에 맞추느라고 그 앤드류 공군기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간다고
8시 한 20 몇 분에 도착할 그 시간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그 블레어하우스 나와가지고 성당에 가가지고 네. 비행기가 플로리다로 다 가는 게 이륙을 한 다음에 성당에 들어가서 이제 첫 미사를 보고 그 다음에 취임식하러 오고 이렇게 하면서 공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로 가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면서 남긴 얘기들이 이게 굉장히 또 불안하게 하는 거죠. 돌아온다. 나 돌아오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예. 돌아오겠다는데 비교적 빠른 시간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어떻게 설명도 안 되고 이런데 이전에 계속해서 현직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티를 마시고 가서 이 분위기 국민들한테 이걸 다 보여주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론이나 언론들의 사실 되게 당황스러운 퇴임식인데 여론 내 방향은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사실 지난 1월 6일 이후에는 완전히 여론은 매우 위험하고 그리고 오늘 취임식에 나온 모든 분위기도 바이든 신임 대통령 나와가지고 그냥 얘기가 그겁니다. 국가를 안정시키겠다. 다른 뭐 아젠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 지난 4년 동안을 돌아볼 때는 아니다. 이게 이제 여론인데요. 그래도 트럼프는 7,400만 명이 나를 찍었다. 그리고 떠나가면서 한 얘기가 바이든은 이제 이 새로 들어온 정부는 나한테 곧 고마움을 느낄 거다. 성공하도록 기반을 내가 어마어마하게 일으켰다. 뭐 이런 상황에 혼재되고 혼란이고 아직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이 미국을 통합하고 할지 신임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수습을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였고요. 네, 이어서 바로 국회 외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함께 한미관계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새벽에 열린 취임식 관련해가지고요. 취임사에 보면은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통합에 영혼을 걸겠다, 뭐 이런 얘기는 통합을 강조했어요. 어떤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습니까? 네, 가장 네 가지 위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해야 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와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인종적인 위기, 그다음에 기후 변화의 위기 이런 위기들에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취임식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얼마나 지금 미국이 분열되어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대외 정책이나 이런 걸 언급할 여유가 전혀 없고 오로지 미국을 하나로 만들겠다, 통합하겠다. 이게 폴리시 판타시, 어리석은 환상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거를 통합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 얼마나 이 지금 분열의 깊이가 심한지를 이렇게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깔끔하게 승복하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안 보여주고 여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빠르게 좀 수습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저는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뭐 워낙 분열의 깊이가 심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일 텐데 예를 들어 뭐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르게 국제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 동맹 간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런 좀 원칙적인 얘기들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취임식 보면서? 워낙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정치적 경륜이 있으신 분이고 특히 외교 분야에 깊이 관여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동맹들 간의 깊은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외교로 갈 거로 보여지고 대통령 개인의 어떤 즉흥적인 결단이나 이런 보여주기 위한 그런 리얼리티 쇼 같은 그런 행태보다는 체계적인 각 부처의
협력을 통한 그 시스템 외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보면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런 네. 문장을 썼어요. 북한에 대해서 접근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네. 그러면 뭐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어느 행정부든지 당연히 전면 재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 정책, 어떤 유산 네. 같은 걸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거겠죠. 예. 그렇죠. 이제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그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제가 워싱턴에 가 만났을 때도 네. 자신이 했던 전체적 경험을 가감없이 네. 새로운 인수위팀에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토니 블링컨이나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충분히 스티브 비건의 그런 메모와 그 경험을 저는 같이 공유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싱가포르 선언에서 좀 출발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미국하고 좀 조율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동맹국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같이 충분히 대화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연설문 중에 인상 깊은 것이 네. 우리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서보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미국 국내의 통합뿐만 아니라 네. 세계를 하나로 또 통합시켜야 될 어떤 책임이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나 기후변화라는 이 심각한 우리 인류 전체에 다가오는 위기는 어느 한 나라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이 나라들이 앞장서서 힘을 합해야 우리 지구 온난화를 막고 지구가 지금 1.5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2도 올라가면 우리 자가격리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네. 우리 건물 들어갈 때마다 우리 전부 다 체온 재는데 38도 되면 우리는 자가격리 됩니다. 그런데 지구가 지금 1.5도를 이미 초과해 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인류 전체가 지금 이 존폐 위기에 쌓여 있는데 네. 지구가 울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데 나라들끼리 싸우고 뭐 핵무기 만들고 서로 간에 다투고 있다간 저는 우리 후손들이 인류 문명이 존속할 수가 없다. 저는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4가지 위기 이거에 네. 뭐 신경을 쓰다 보면은 북한 문제는 사실상 이게 신경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에 뭐 오바마 정부 때 뭐 전략적 인내 뭐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혼자 무엇을 다 하면 하기 어렵겠죠. 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네. 전 세계를 관여하는 나라인데 각 부서별로 담당을 해서 시스템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특히 토니 블링컨이나 제이크 설리반은 이란 핵 합의 과정을 주도했던 역할이 있고 특히 웬디 셔먼 지금 국무부 부장관은 제네바 합의에서부터 관여를 했고 또 올브라이트의 핵심으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함께 평양을 가서 김정일을 직접 만나 미사일 문제 같은 협상을 했고요. 네. 또 이란 핵 합의를 주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풍부한 외교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갈 수가 있고 특히 한 번도 공직 경험을 하지 않았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바이든은 38년 상원 의원을 했고 부통령 8년까지 하면은 거의 지금 46년, 72년부터 했으니까요. 거의 48년 정도의 공직 생활을 한 아주 경륜 있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바이든이 상원의원 시절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세르비아, 보스니아 내전이라든지 그리고 이라크 그 전쟁 현장을 직접 다 찾아가서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거를 파악한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잘 해결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을 러시아, 이란, 중국과 더불어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판 위협이다. 이게 이제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론적인 얘기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북한의 위협은 이전의 위협과 다른 것은 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륙간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미국과 지금 적대적인 나라 중에서는 유일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란이나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미국 본토에 대륙간 탄도탄을 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핵무기도 없고요. 그러나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지 않고 현재 법률적으로는 휴전 상태니까 전쟁 당사자인 나라로부터 미국 본토가 핵미사일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은 이전의 위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위협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처럼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미국 국가안보의 위협, 우리 대한민국 안보도 위협이지만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도 지금 그 외교부 장관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북미 관계라든가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을 할 것인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지금 방위 분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 외교부 장관이 교체됐는데 북미 대화라든가 남북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정의용 지금 신임 외교부 장관께서는 아무튼 그 풍부한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으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직접 대통령과 함께 공유하고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원숙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이 단기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한미 관계는 미국인들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고 또 우리가 이거를 뜯어안고 풀어가야 될 또 핵심적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저희가 강력하게 미국을 설득하고 또 서로 간의 입장을 조율해서 한미 간의 신뢰를 가지고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데 저는 북핵 문제를 푸는 항상 원칙이 같이 갑시다 플러스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갑시다는 미국과 한국이 보조를 맞춰서 한 발자국도 서로 틀리지 않게 같이 가자. 그걸 좋게 보면 좋지만 나쁘게 보면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수동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미국과 신뢰를 상호 공감을 기초로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가 남북 관계를 풀 건 풀어 나가면서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가고 또 따로 앞서 나가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외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김경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요. 오랜만에 만나보네요. 하태경의 정치인사이드 새로운 코너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요. 저희들이 쿠팡 물류센터 관련된 얘기 좀 준비했습니다. 이 물류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계 신도시를 디자인하는 LH 오복인 가장입니다.